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위클리 투자 핫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은 토마토 투자클럽 이건호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러면 일단 이건호 전문가와 함께 나눠볼 오늘의 주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주제 띄워주시죠. 오늘의 주제입니다. 트럼프 상호관세 90일 유예, 연일 사간가, 정치 테마주. 참 요즘에 뭐 매일같이 언급되는 그 키워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일단은요, 이번 주 시장의 특징, 간단하게 본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 이번 주 시장의 특징은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발 그 관세 전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트럼프발 관세 전쟁 역시나 뭐 계속해서 상호 가서 때린다, 만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이야기를 살펴볼 수밖에 없는데, 자, 그러면 오늘 특별히 이 트럼프발 미국 관세 전쟁 이 키워드로 미니 강의를 좀 해주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 먼저 그 미국 그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 기준으로 해서 미국 국가별로 해서 상호 관세를 갖다가 10%씩 다 매겼습니다. 예. 예, 10%씩 다 매겼고. 특히 이제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2월 달부터 10%를 갖다가 부과를 했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9일부터는 이제 추가적으로 관세를 더 매기겠다. 그러니까 뭐 어떤 국가에는 15%, 어떤 국가에는 뭐 40 몇 프로, 어떤 국가는 뭐 30 몇 프로 이런 식으로 이제 관세를 매겼는데 다 다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은 이번 그 3월 달에 10% 추가적으로 더 관세를 매겼었죠. 예. 이런 부분들을 조금 참고를 해볼 필요성이 있고요. 지금 9일날 그 관세를 매긴 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25%.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는 46% 정도가 되거든요. 굉장히 큽니다, 그쪽은. 예, 46% 정도가 되고,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2월 달에 10%, 그 다음에 그 3월 달에 10%. 그렇죠. 그 다음에 이번에 34%까지 해가지고 54% 정도까지 그 올라갔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지금 그 왜 베트남이 그렇게 그 관세가 높으냐. 네. 이 부분도 이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시아 국가 같은 경우에 지금 뭐 한국, 그 다음에 중국, 일본 같은 경우에 지금 그 생산 기지가 베트남 쪽에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에서 미국 쪽으로 이렇게 수출을 했을 때 그 관세 부분이 상당히 지금까지는 그 작게 작용을 했는데 네. 그 부분을 이제 딱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짚고 넘어가면서 고관세를 갖다가 그 베트남 쪽에 매기게 된 거거든요. 생산 기지를 틀어준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압박하고. 그러니까 아시아 국가를 예. 이제 그 주로 집중을 이제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아시아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세가 그 베트남 쪽에 그 많은 고관세가 올라가다 보니까 예. 이제 그 수출을 했을 때 타격을 안 입을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그 뭐 노심초사 이제 걱정도 많고 그다음에 시장에 반영이 되고 이런 현상까지 왔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중국이 네. 이제 그 미국과 이제 그 중국을 보면 어떻게 보면 뭐 통과제리라고 해야 될지 맨날 싸워요. 그렇습니다. 정말 죽겠습니다. 예, 트럼프 그 대통령 일기 때부터 해가지고 예. 지금 굉장히 치열하게 싸우고 있거든요. 그때도 우리나라는 참 그 사이 껴가지고 얼마나 고생 예, 많이 맞습니다. 했습니까? 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괜히 가만히 있다가 뭐 등 터지는 꼴로 그때도 뭐 1년 괜히 내내 타격받고 터지기만 있는데. 했었죠. 예, 맞습니다. 그 지금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왜 자꾸 그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향해서 그렇게 자꾸 괴롭힘을 가할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뭐 제가 판단했을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예. 뭐냐면은 중국에서 지금 그 위안화 같은 경우에 예. 달러가 기축통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2의 기축통화로 위안화를 자꾸 이제 밀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띄우려고, 예. 그럼 결국에는 뭐냐면은 지금 세계 경제를 미국이 그 판권을 쥐고 있는데 네. 여기 이제 중국도 한번 그 어깨를 나란히 한번 하고 싶다. 어허. 거기서 대권을 도전을 해서 예. 미국을 제치고 중국이 제1위 그 세계 경제의 1위권으로 올라갈 수도 있지 않느냐. 챔피언 자리를 노리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지금 그 중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면서 경쟁을 펼치고 있는 그런 네. 관계가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계속 그 트럼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네. 뭐 바이든 대통령 때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시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견제를 할 수밖에 네, 없는 그렇죠. 그런 상황. 견제를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그 미국이 세계 최고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금이 미국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네. 전 세계의 한 70% 정도를 갖다 미국이 금을 가지고 있거든요. 압도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압도적입니다. 안전자산을 그렇게. 이 부분이 이 금 때문에 미국이 사실상 흔들리지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시장이 뭐 경제가 휘청휘청거린다고 하더라도 이 금이 미국이 한 70%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버틸 수 있는 근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버틸 예.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미국을 결국에는 따라잡으려면 결국에는 자기네들도 금을 확보를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오랜 시간 때부터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금을 갖다가 계속 모으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견제를 하기 위해서 예. 지금 계속 푸시를 암암리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계속 미국을 긴장을 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미국이 긴장해서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다른 대통령 그래도 이제 조금 성격이 이제 네. 조금 온순해가지고 부드럽게 온순하고 타이르는 식으로 했었지만.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은 그게 아니란 말이죠. 너 이 녀석 이런 거죠 지금. 아니 분명히 젤인데 예. 한번 자꾸 덤비니까 한번 해보자는 거거든요. 누가 자꾸 덤벼? 그래 그러면 한번 같이 가보자. 그래서 관세도 유난히 많이 지금 부과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4월 9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 추가적으로 관세를 54%까지 매겼는데 안 되겠다 이거죠. 보복을 하겠다. 중국에서 네. 보복을 하겠다니까 그래? 그럼 104%까지 가자. 저는 104%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세 자리까지 갈 수가 있는 건가? 예, 저도 이제 깜짝 놀랐는데 그게 전일 새벽에 예. 어제 새벽에 2시 30분에 발표가 된 거거든요. 네. 그 정도 시간에 발표가 됐는데 또 하루 지나니까 또 25% 추가로 발표를 해가지고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예, 125% 가자. 그러니까 중국이 자꾸 보복 관세를 매기면은 우리는 당하고 있지는 않겠다. 네. 그래 한번 뭐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한번 가보자. 이게 사실 원래는 그 전 세계를 상대로 이렇게 했다가 지금 나머지는 유예가 되고 중국만 더 힘들어지고 있어요. 점점. 그렇죠. 지금 사실상 이게 보복 관세라는 게 지금 중국만 보복 관세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캐나다에서도 보복 관세를 25% 보복 관세를 하겠다. 예. 그다음에 유럽 연합에서도 25% 보복 관세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는 나왔었습니다. 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만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네. 두들겨 팬다라는 거는 분명히 중국에 대한 어떤 압박 의도가 예, 있다. 압박이 분명히 있다. 예. 뭔가 우리가 모르는 그런 압박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트럼프발 관세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일대 다로 싸움인 줄 알았더니 지금 보니까 결국은 중국과 1대1 전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관세가 계속해서 부과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시장의 특징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전문가님. 네. 이번 주 시장의 그 업종들 특징, 어떤 것들을 잡아볼 수 있을까요? 예, 업종별 특징을 본다면 결국에는 그 정치 테마주하고 우리는 역시. 그렇습니다. 예. 그 정책 관련주, 네. 그 정치 테마, 정책 관련주 이걸 빼놓고는 네.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논외로 할 수는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전일 같은 경우 중국을 제외하고 다수의 국가들 쪽으로 해서 90일간 관세를 유예를 하겠다. 즉 2월달 10%를 계속 유지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럼 지금 중국만 지금 125%까지 부과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나머지는 그동안 이제 협상을 하자 이런 그렇죠. 이야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까지 이제 급락이 나오면서 다른 나라가 그나마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 우리나라가 못 올라갔던 게 뭐냐면은 협상을 대상자가 없지 않습니까? 리더십의 부재 상황이니까요. 그렇죠. 리더십 부조이거든요. 예. 왜냐면은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쉽게 이야기하면은
내가 이 나라에 미국의 1등이니까 퍼스트니까 그렇죠. 당신 나라에 퍼스트가 와서 내하고 협상을 해야지 예. 그 밑에는 안 받아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권한 대행밖에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90일 동안은 유예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럼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이제 조기 대선을 치르고 그만큼 한 달이라는 시간을 또 번 거거든요. 그렇죠. 조기 대선은 60일 안에 펼쳐질 테니.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그동안에 이제 그 시간 동안 협상을 충분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오늘 결국엔 반등이 이렇게 강하게 나오지 않느냐.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만약에, 미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가 이제 만약에 이제 관세 협상을 한다라면은 네. 그 방위비라든지 그 다음에 미군들이 이제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관세까지 이렇게 해서 패키지로 엮어서 이제 협상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네. 그렇게 보여지는데 만약에 이런 부분이 없었다라면은 우리 시장이 결국에는 여기에서 바닥권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시장이었지 않느냐 이렇게 네. 볼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90일 뒤에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변화돼서 알수 어떤 없죠. 시경으로 또다시 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예. 어떻게 할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지금 우리 시장에 지금 현재 종목군들이 올라오고 있는 거는 대부분 다 일단은 기술적 반등으로 그렇죠. 지금 올라오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이 기술적 반등이 추가적인 강세로 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정치 테마 쪽으로 많이 쏠리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아직까지 이제 6월 3일 날로 이제 대선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대선 날짜가 예.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이 대선 관련주라든지 그러니까 정치 관련주라든지 그다음에 정책 관련주들이 이제 주목을 받지 않겠느냐. 예. 과거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과거에도 그런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네. 돈이 그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다른 주변주들 같은 경우에 조금 탄력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오늘 같은 경우에만 본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보통 지금 이제 상한가 하한가가 30%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바뀌고 난 뒤에는 과거에 만약에 시장이 2%가 빠진다라면은 보통 종목군들이 약 한 2%, 3%대 이 정도 빠지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대형주들 같은 경우. 근데 지금은 상한가 하한가 폭이 2배로 늘었지 않습니까? 30%대로.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2%, 3%가 빠지면 종목군들은 4%, 5%, 6% 이렇게 빠져버립니다. 쉽게 빠집니다. 예, 더 크게 빠지는 종목은 오히려 10%씩 이렇게 빠져버리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개별주들 쪽으로 이렇게 폭을 늘려보면은 예. 개별주들 같은 경우는 10% 이상씩 막 이렇게 빠지는 종목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오늘 지수가 5%가량 상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종목군들 전반적으로 한번 흐름을 보십시오. 전반적으로 흐름을 보시면은 네. 조금 강세인 종목, 일부 강세인 종목군들이 네. 5% 이상 상승을 했지 대부분 종목군들이 4, 5% 정도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하락폭 대비해 가지고 배 이상으로 지금 못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들이 다 정치 테마주로 그렇습니다. 쏠렸기 때문에. 자금이 예. 돈의 흐름이 예. 나눠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종목들 몇 가지 좀 짚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이렇게 대응하자 직언을 해볼 텐데 어떤 종목 볼 수 있을까요? 예, 이제 정치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관련주가 대표. 있고요. 예. 그다음에 김문수 도지사 관련주 있고 그렇죠. 홍준표 대구시장, 그다음에 오세훈 서울시장, 그렇죠. 그다음에 한동훈 국힘 전 대표, 전 대표. 그다음에 안철수 의원 예.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정치 관련주는 요렇게만 보세요. 다른 쪽으로는 지금 보실 필요는 없고요. 예. 그 중에서 이제 지금 여러분들께서 주목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이재명 관련주입니다. 네. 그 국민의힘 관련주는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지금 너무 많아요. 예, 너무 많습니다. 예. 최소 지금 5명이거든요. 예. 그 5명이 지금 나중에 결국에는 이쪽에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서로 투표를 하고 해가지고 한 명을 뽑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다른 종목군들은 결국에는 등락폭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거거든요. 갑자기 죽어버릴 수 있어요. 그렇죠. 급등이 났다가 확 급락이 나온다든지 이런 흐름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급등의 신호인가요? 네. 이런 국민의힘 쪽에 있는 정치 관련주들은 여러분들께서 접근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길 확률이 사실상은 굉장히 낮다라고 봐야 돼요. 주의해야 된다. 변동성에 오히려 뒤통수를 맞는다든지 아니면은 진짜 호되게 당한다든지 이런 흐름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 테마주 가운데서 어떤 종목을 꼽아주실 수 있을까요? 이재명 대표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에는 결국은 딱 한 명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금 상지건설, 뭐 오렌트 전공, 뭐 오렌트 바이오, 뭐 코나아이, 유라클, 웨캐시 이런 종목군들이 정말 있는데, 많아요. 예, 많습니다. 예. 근데 코나아이, 유라클, 웨캐시 이런 종목군들은 지역화폐 관련주에도 포함이 돼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은 지금 그 급등이 나온 상태에서 쫙 고가권 위에 있습니다. 예. 위에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오렌트 전공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 오렌트 전공 같은 경우에는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은 예. 고점에서부터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이 나왔거든요. 예, 조정이 나왔습니다. 예. 근데 이제 지금 잠시 이렇게 그 종목을 보시면은 제가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은 여기서 음봉 두 개가 떨어졌는데 예. 여기 아래 꼬리를 달았죠. 그렇죠. 예,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다면 이겁니다. 자, 이 반발 매수, 이게 음봉이 떨어질 때 거래가 이제 어느 정도 터졌는데 이게 오전에 주가가 강하게 움직일 때 터진 거래량과 예. 그다음 주가가 떨어질 때 거래량과 이게 복합적으로 섞여 있거든요. 어허. 그러면은 왜 이게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느냐? 네. 세력들이 아직까지 이 종목을 갖고 놀 의지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이 종목은 이날이네요. 지난 4월 금요일인데요. 네. 4월 4일 금요일 날 분봉을 놓고 본다라면 예. 자, 여기 이 구간입니다. 그죠? 자, 이 구간에 보시면은 음봉이 네. 자, 음봉 거래량들이 조금 실려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 야, 이게 투매가 있죠. 이게 투매라고 보는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이거를 세력들이 투매를 던지는 게 아니라 예, 예. 세력들은 이렇게 주가를 갖다가 이렇게 만듭니다. 이런 흐름들을 만들어 놓고 투매를 유발을 시켜버립니다. 예. 그럼 개인들이 투매를 던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 안에 개인들이 얼마나 많이 접근을 해 있겠습니까? 그죠? 네, 네. 그러니까 나는 세력들은 그렇습니다. 이 종목을 여기서 이만큼 갈 건데 더 이상 예. 개인들은 데리고 가지 않을 거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밑으로 흔들어 놓고 밑에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이 종목이 자체가 죽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죠. 6월 3일까지면은. 예. 그랬을 때 코나이라든지 유라클 같은 경우는 너무 고점이 있기 때문에 조정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럴 바에는 먼저 조정 나왔던 종목을 한번 보자는 이겁니다. 네. 그래서 오렌트 전공을 갖다가 제가 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자, 사실은 몇 가지 준비해 드릴 종목들이 또 있는데 시간 관계상 아쉽게 여기서 오늘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모셔본 이관호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자, 도마토 투자클럽 이관호 전문가와 함께 시장 상황 살펴드렸습니다. 참고를 해보시고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